네, 반갑습니다. 8월 25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1% 넘게씩 상승하면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는 조금 오버이긴 한데 뭐 올라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네, 내리는 건 많이 오버하면 안 좋지만 오르는 건 오버해도 괜찮아요. 네, 많이 올라서 좋습니다. 자, 수급도 쌍끌이 매수로 바뀌면서 일단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막 밀어버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뭐 가만히만 계시면 되죠. 네, 뭐 무섭다, 힘들다 이런 걱정들은 또 오늘 시장 상황 딱 보면서 내가 언제라고 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다 여러분이 그랬어요. 이틀 전에 그렇게 공포에 떨던 모습들이 그냥 이틀 지났을 뿐인데 다시 네, 좋은 감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자, 이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시장이 나쁠 때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또 느긋하게 네, 너무너무 너그러워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자, 이런 부분들에서 항상 극단적인 어떤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죠.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막 사버리거나 이렇게 되는데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항상 나의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건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보시면 일단 양봉으로 고점 마감이에요.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막판에 더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아침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요. 옆으로 계속 횡보해가지고 사실 오후장은 별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아침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오후에 그냥 늦지막히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오후장이 재미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옆으로 계속 누워서 하는 모습이라서 오늘은 그냥 상승이 아침에 다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막판에 못 참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주가를 더 올렸겠죠. 자, 코스닥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지가 계속 되다가 막판에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인데 마지막에 이제 수급들이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장 마감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주가가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코스닥도 많이 올랐고 코스피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일단 분위기는 좋은데 전고점 넘어가려면 아직 멀은 거 아시죠? 네, 아직도 네, 한 3% 가까이 올라가야 되죠. 전고점 가려면. 자, 그러면 물론 직전 고점입니다. 완전 전고점 아니고요. 직전 고점까지 한 3% 가까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려갔었던 얘기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 고점 2500포인트 시점 대비해가지고요. 지금 계좌 상황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쁠까요? 그건 또 아니죠. 지금 보면 이틀 올라왔는데 계좌 상황이 상당히 많이 좋았을 거예요. 어제도 많이 올라왔죠. 오늘도 많이 올라갔죠. 자, 어제 많이 올라간 곳에서 오늘 또 많이 올라가니까 계좌는 더 많이 올라갔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서 2500만 회복을 하게 되더라도 이미 2550 근처에서 우리가 봤었던 계좌 상황이 회복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건강한 조정을 보여가는 거 이런 것들이 반가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조금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는 회복이 금방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마이너스가 내려갈 때 마이너스 적다가 올라갈 때는 플러스가 커져요. 그렇게 되면 계좌는 더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올라가서 2500 찍는 거, 2550 찍는 것보다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2550을 찍게 되면 계좌는 단 1%라도 더 올라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의 어떤 반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흐름들을 볼 때 많이들 참고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정이 나와서 반등이 임박했을 때는 절대 주식을 팔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오히려 주식을 더 사야 하는 이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반등은 세게 나간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수급 볼게요. 네, 오늘 수급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15시쯤 돼가지고 외국인도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쌍끌이 매수, 외국인들이 400억, 기관 총계를 보면은 119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연기금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밑으로 쓱 들어오죠. 이 새끼들이 원래 그래요. 네.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600억 정도 근처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지금 330억. 그래도 매수한 게 용하죠. 처음에 아침에는 막 지가 대장인 것처럼 막 치고 올라가서 다 사줄 것처럼 그러더니 막판에 꼬리를 내리는 거 보세요. 금융투자가 오히려 더 많이 샀습니다. 620억 정도.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도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코스닥도 오늘 많이 올라간 부분도 좀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눈이 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거래수종 먼저 살펴보시면 오늘은 삼성전자도 올라갔고요. 네, 하이닉스도 올라갔고요. 뭐 아직까지는 돌파라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냥 희망만 좀 안겨주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현대차 2%대 상승 나가는 모습이고요. 기아는 3%나 올랐어요. 뭐 다 올랐죠. 다 올랐습니다. SDI가 조금 네, 주춤하는 모습이었고요. KB금융이 조금 이제 경험 모습에 KB금융은 모양 좋네요. 그죠? 네, 이런 정도는 나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 두 번째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중공업만 조금 떨어졌는데 이것도 막판에 끌어올려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뭐 종목들 계속 상승세 유지하고 있어서 뭐 시장에 대해서 뭐 부담 가질 만한 내용은 별로 없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은 어땠을까요? 코스닥 쪽도 에코프로비엠 뭐 상승폭은 적어요. 얘네들 시총 상위 종목들 말씀드렸죠. 그동안 떨어진 것에 비해서 상승폭은 적지만 그래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나 펄어비스 전부 다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고요. 아침에 좀 많이 떨어졌었던 천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반등을 좀 해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일단은 약하긴 해도 반등세는 이어갔어요. 근데 그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종목들이 뭐 7%대도 있고요. 얘네들이 더 잘 올라갔어요. 즉 중후반으로 넘어갔어요. 물론 떨어진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간 애들이 이 폭 자체가 더 커다는 얘기입니다. 넥슨 게임즈는 네, 좀 부담스럽네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뭐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까요? 이게 게임즈라는 명목으로 그냥 조심해야 되는 모습밖에 안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변동성이 확 죽어지면서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빵 하고 떨어지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이제 지난번 네, 여기가 이제 월요일 날이잖아요. 월요일 날 나왔었던 이 하락이 일단은 주요하게 작용해서 계속 끌어내린다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인데, 야, 이런 게 나오면은 좀 힘들죠. 네. 뭐 신작이 나왔는데 떨어진다,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좀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자, 아무튼 뭐, 이 게임주들은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건드리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황은 일단은 모양이 좋지 않아요. 이제 매도를 털어내는 형태의 입장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겠다. 게임주들은 지금 좋은 게 별로 없다고 보시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좋은 게임주를 지금 제가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은데 나중에 좋아질 날이 오면은 게임주도 다시 살 날이 오겠죠. 네, 뭐 겨울방학 때쯤 되면은 좀 방학이 기니까 아이들 또 초딩들의 러시가 시작된다 해가지고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게임주들은 바닥을 조금 더 잡아줘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네, 자, 그러면 개별주들은 어땠을까요? 하나기술, 유틸렉스 이런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타이거일렉은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밀렸네요. 근데 오늘 특징이 있어요. 이게 급등한 종목은 몇 개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오늘처럼 장이 많이 올랐는데 불구하고 3%대 까지 지금 4%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보면 3%대에 올라간 종목만 거의 100여 개가 넘고요. 지금 4%대 상승한 것까지 보면은 4% 이상 상승한 종목은 2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올랐다 싶은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보통이 1, 2%대, 3%대에 거의 대부분 포진이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락 현황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700개 넘는 종목이 상승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00개가 상승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4% 이상 넘어간 거 별로 없다라는 것은 누가 시장을 장악했냐면 대형주가 오늘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주가 치고 올라갈 때는 뭐 전체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타지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오늘은 4% 이상만 올라가도 여러분들 전체 200등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ETF 빼고 나면은 더 많이 순위가 올라가겠죠. 그만큼 오늘은 이렇게 3%대, 4%대 상승한 종목들이 귀한 상황이고 그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더 귀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오늘은 그냥 플러스가 난 종목을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난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 없어요. 오늘은 뭐 많이 빠지는 거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1% 이상 하락한 종목의 숫자가 얼마 안 되죠. 1% 이상 하락한 게 259개. 그러니까 오늘은 뭐 하락에 대한 걱정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나는 오르지 않았어 라고 하시더라도요. 네, 그냥 네, 뭐 특별하게 생각하실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네, 괜찮은 날, 전체적으로 괜찮은 날,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되는 날,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기관 쪽 보시면은 레버리지 매수 들어갔어요. 시장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베팅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레버리지를 오늘도 샀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이 반등에 대한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금융투자가 레버리지 좀 샀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기관 총으로 봤을 때는 SDI, OCI가 오늘 낙폭이 좀 큰데요. 그런 정도. 그다음에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었는데 이거 연기금일까요? 네, 맞네요. 연기금 지금 120억, 삼성전자 160억, 투신도 같이 팔았겠죠? 네. 그런 형태. 네, 맞죠? 네, 금융투자는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은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 걔네들이 팔았네요. 투신과 연기금. 얘네들이 팔아먹었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쪽부터는 매도가 오늘은 워낙 적기 때문에 크게 생각할 거 없겠고요. 거의 ETF 제외하고 나면 이것도 매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네, 분위기가, 낙폭이 좀 심했던 종목이 있거나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가서 추가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당연히 샀겠죠. 오늘 올라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조금 팔았어요. 하이닉스는 팔았고 삼성전자 좀 샀습니다. 기아, 현대차, 에너지솔루션, 에너빌리티, 현대로템, 호텔신라 등등 이런 거 쭉쭉쭉 샀고요. OCI 매도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외국인들 매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뉴스에서 좀 떠들어대는 거 있죠. 하나솔루션, OCI 이런 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이런 종목들 약간은 조금 애매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런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수급 동향이 모든 것을 다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매 동향이 이렇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고요. 오늘 매도를 잡혔다고 해가지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적게 팔고 많이 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집이라고 했잖아요. 오늘이 적게 파는 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좋고요. 수급은 일단 시장의 어떤 그런 주체들이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거지만 추세를 일단 보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추세는 뭐예요? 우상향. 지금 너무 좋은 위치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눌림목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슷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아마도 좋은 포지션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시장과 똑같이 움직이시면 여러분들이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종목을 공략하게 되신다면 시장이 1% 올랐다. 그럼 이런 비슷한 위치에서 올라간 종목들은 2%, 3%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들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저녁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21시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또 흥분했으니까 또 찬물 한번 쫙 끼얹어 드려야 되는데 네, 너무 찬물은 아니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또 조심해야 되는 것들,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또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포트를 또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정말로 이제 더 많이 올라가게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시에 네, 무료 방송 들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